병원의 설명을 듣고도 또 까먹으셨던 분들, 그리고 내가 후처치하는 게 걱정돼서 레이저를 못 받겠다. 원장님 여름에는 기미가 심해지니까 레이저를 안 해야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 가끔 보는데요.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아이가 있어서 집을 계속 어지른다고 해볼게요. 아이가 없을 때 청소를 하면 청소는 수월하겠죠. 그런데 아이는 계속 어지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어지르고 나면 즉시 치워주는 게 청소하기 훨씬 수월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요 질문이 바로 레이저 하면 피부 얇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 아닐까 해요. 안녕하세요. 베릴TV 정린이 원장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토닝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세안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사실 저희가 레이저 시술을 할 때나 집에 가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듣고도 잊어먹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아는 것 같았는데 집에 왔는데 이게 맞았나 저게 맞았나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반복해서 보실 수 있도록 남겨놓겠습니다. 레이저를 하고 나면 세수를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사실 레이저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레이저를 하시고 나서도요, 가벼운 세안은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레이저를 하고 나면 어쨌거나 피부 장벽 기능은 평소보다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강한 필링, 자극, 스크럽제, 그리고 고기능성 화장품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뭐랑 같냐면요, 내가 근육 만들려고 헬스 가서 근력 운동 되게 많이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쉬어주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이삿짐을 나른다거나 등산을 막 하루 동안 뭐 꼭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근육이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몸살이 생기거나 몸이 아파질 수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일반적인 세안은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히려 노폐물 제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감염 생긴다거나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어서 세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잔소리 같지만 세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세안은 최대한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부드럽게 하려면 보통 세안제를 얼굴에 짜서 얼굴에서 이렇게 거품을 내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손에 짜서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내서 그 거품으로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 과정이 번거롭다면 폼이 만들어지는 뭐 무스 타입의 클렌저를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세안 시간은 보통은 1분을 넘지 않도록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오랫동안 세안을 하게 되면은 우리 피부의 산도가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세정력이 강한 세안제로 2중, 3중 세안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닦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노폐물도 씻겨 나가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은 지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보습 인자까지도 같이 씻겨 나갈 수가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세안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외래 진료 볼 때 아토피 있는 분들한테도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세정력이 강한 비누로 구석구석 다 닦아내고 너무 뜨거운 물로 너무 오래 너무 자주 씻게 되면 가려워지거든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저 세안제 안 쓰고 물로만 세안하면 어때요? 요즘에 샴푸 안 하고 노프도 많이 하던데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단 세안제만 바뀌어도 피부 트러블이 나거나 민감해지거나 붉어지거나 하시는 분들은 세안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로만 세안을 하기에는 밖에 있는 외부 환경이 좀 지저분한 경우들이 되게 많고, 우리 몸에서 일정 수준의 노폐물은 분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세정력은 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추천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일단 저녁에 세안을 하실 때는 가벼운 세정제로 미온수로 1분 이내로 가볍게 씻어내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속설 중에 하나는 세안하고 나서 모공이 열려 있을 거니까 이 모공을 닫을 목적으로 아주 차가운 물로 막 두드리면서 마무리 하시는 경우들을 보는데요. 사실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다쳤다고 해서 모공이 안 열리는 것도 아니거니와 너무 차가운 물로 두드리는 것 자체가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레이저를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딱지 관리일 것 같은데요. 레이저 토닝은 사실은 딱지가 앉지는 않아요.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얼굴에는 기미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잡티들도 있을 때가 있어서 레이저 토닝을 하지만 잡티 제거를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딱지가 생깁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일단 딱지가 생겼으면 보통은 일주일에서 10일, 많게는 한 2주 정도까지 지속이 되는데요. 그 딱지는 저절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데, 이거를 뜯는다거나 만진다거나
혹은 뭐 씻으면서 물에 불렸을 때 긁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딱지가 미리 떨어지게 되면은 흉터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색소 침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안을 할 때 부드럽게 세안을 해주셔야지 뭐 스크랩젤을 쓰거나 필링으로 벗겨내거나 아니면 뭐 초음파 나오는 진동기라든지 각종 뭐 요즘에 홈케어 장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막 박박박 문질르게 되면 아무래도 자극이 심해지겠죠. 딱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피부 밑에서 재생이 이루어질 때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호해주는 거를 미리 떼버리는 거는 어떤 상황과 같냐면 밖에 비가 많이 올 때 우산을 쓰고 가면 좀 비가 덜 젖잖아요. 근데 굳이 우산을 안 쓰게 되면 몸이 홀딱 젖는 거하고 마찬가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외선 차단에 관련된 것일 텐데요. 커다란 점이나 아니면 커다란 일광 흑자, 검버섯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무리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어찌 보면 뭐 거의 필연적으로 색소 침착에 동반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색소 침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레이저 자체도 피부에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자외선이 많이 생기면 우리 피부를 보호하려고 멜라닌 아무래도 많이 배출해내거든요. 그러면 좀 더 까맣게,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점보다 색소 침착이 더 진해 보이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존의 점보다 색소 침착이 더 커 보이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 그러면 여름에 레이저 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요 질문이 바로 레이저 하면 피부 얇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 아닐까 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레이저 시술이 점백이라면 점은 사실 저는 여름에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일단 뭐 많이 덥고 땀났는데 재생테이프 붙이고 있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좀 더 번거로워서 점은 굳이 여름에 빼지 않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점 제거가 아닌 다른 레이저 시술들은 여름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기미 꾸준히 관리하시는 분들을 예로 들자면요. 이미 잡티들이야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신 상태라서 기미 제거가 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미는 여름에 많잖아요. 여름에 진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고 여름이 아닌 계절에는 두세 달에 한 번 오시는 정도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이 방법을 추천드리겠고요. 원장님 여름에는 기미가 심해지니까 레이저를 안 해야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 가끔 보는데요.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아이가 있어서 집을 계속 어지른다고 해볼게요. 아이가 없을 때 청소를 하면 청소는 수월하겠죠. 그런데 아이는 계속 어지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어지르고 나면 즉시 치워주는 게 청소하기 훨씬 수월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레이저 치료를 하다 보면요. 연한 잡티를 치료하는 게 정말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는 이 연한 잡티도 겨울보다는 좀 진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적은 레이저 에너지를 가지고도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치료가 답보 상태에 있는 뭐 일광흑자라든지 기타 잡티 같은 경우에 일부러 여름에 제거를 할 때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들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 레이저를 하더라도요.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면 못할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고 대신에 이제 피치 못하게 저 다음 주에 물놀이 실외에 있는 물놀이 가야 돼요. 바닷가 가야 돼요 하시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도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크림을 도저히 불편해서 못 바르겠다 이런 경우들도 계시거든요. 레이저 하고 난 직후에는 자외선 심할 때 외출을 좀 삼가해 주시고 선크림을 못 바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뭐 요즘에는 가리는 제제들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크림을 선택을 할 때요. 평소에 자기가 사용을 하던 제품을 쓰시는 것이 좋은데 뭐 일부러 높은 자외선 차단 지수를 가진 것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뭐 자극감이 있을 수가 있어서 굳이 그렇게 사용하실 필요 없고요. 선크림이 잘 안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부드럽게 거품을 내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세정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코슈어나 아니면 MLA 같은 레이저를 했을 때 토닉만 하고 나서도 약간의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심하면 진물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좋아지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요런 거 걱정하셔서 병원에 문의를 하실 때 한 가지 팁은요. 사진을 보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요. 우리 핸드폰 카메라는 전면 카메라하고 후면 카메라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셀카를 찍는 전면 카메라의 해상도보다는 후면 카메라의 해상도가 또 좋은 경우가 많아서 후면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사진을 찍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찍어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필터는 사용하지 마시고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물 모낭염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물집이 생긴다거나 너무 부풀어 올라서 벗겨질 것 같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응급 상황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그 병원에 즉시 내원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병원의 설명을 듣고도 또 까먹으셨던 분들 그리고 내가 후처치하는 게 걱정돼서 레이저를 못 받겠다 하시는 분들 도움되시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